한 다큐멘터리에서 황제 펭귄의 겨울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살을 내는 바람과 강추위 속에서 발등에 알을 품고 있는 황제 펭귄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지요. 알이 부화되기까지 몇 달 동안 서로 촘촘하게 붙어서 바람이 들지 못하게 막는 것이 황제 한 다큐멘터리에서 황제 펭귄의 겨울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살을 내는 바람과 강추위 속에서 발등에 알을 품고 있는 황제 펭귄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지요. 알이 부화되기까지 몇 달 동안 서로 촘촘하게 붙어서 바람이 들지 못하게 막는 것이 황제 펭귄이 맹추위를 이겨내는 지혜였습니다. 가까이 서서 서로에게 바람막이가 돼주는 황제 펭귄처럼 시린 날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모두가 서로의 난로가 돼줘야겠지요? (12월 17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협동조합 정승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승조입니다. 오늘 첫 곡은 어제 솔롱구스님께서 겨울하면 저는 제가 학력고사를 볼 때 1학년 후배 여자아이가 불러주었던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이 생각납니다 하셨거든요. 이 곡 다시 저장해 뒀다가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솔롱구스님 오늘도 방송 함께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서로 바람막이가 돼주는 황제 펭귄의 모습, 그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국민TV 조합원 분들이야말로 황제 펭귄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끝났지만은 지역조합원 행사 때마다 멀리서 함께 해주시기도 하고 또 공정방송, 공정언론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국민TV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이도 이렇게 마음 써주시고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조합원들 볼 때마다 서로에게 바람막이가 돼주고 시린 날을 이겨내기 위해서 모두가 서로의 난로가 돼주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 계속 이어지겠죠? 그리고 고맙다라는 얘기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꿈꾸는 협동조합은 권순철 조합원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권반장이 간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밥상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삐딱하게 예술보기의 술가님은 목요일에 뵙기로 할게요. 댓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겨울거지님께서 출석합니다. 어제 얼핏 별별 특강 지나가며 들었는데 정아나운서 목소리가 건강 유의하세요 하셨어요. 그쵸, 어제는 좀 방송을 제가 유난히 많이 했어요. 네. 어제 일어나 방송, 그리고 꿈꾸는 협동조합, 정오종합 뉴스, 그리고 노정면의 뉴스바에서 간추린 뉴스도 했었죠. 그리고 별별 특강, 또 조상훈의 뉴스피드까지. 목소리를 좀 이렇게 다듬을 시간, 조금 쉬게 해줄 시간, 목을 편하게 해줄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또 방송하지 않는 시간은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았겠죠? 기다리는 사람님, 김희주 아나운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언젠가는 라디오에서도 목소리 들을 수 있는 때가 오겠죠. 유로파님께서 다큐 보셨군요. 정말 감동적으로 본 기억이 납니다. 몇 달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추위와 싸우며 알을 보호하는 펭귄들의 희생정신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더군요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 황제 펭귄들 정말 대단하죠.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으면서 알을 보호하는 모습. 저도 기억이 나네요. 같이 가자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우제이런일이님께서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정아나운서의 첫 곡이 좋네요. 어제부터 노장이 많이 그립습니다. 김광성님의 붙이지 않은 편지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선곡 해놓고 있겠습니다. 핑플님께서도 오셨네요. 노래 들으니까 정말 겨울 분위기가 생각납니다. 오늘도 신청곡을 그런 걸 좀 받아볼까요? 겨울하면 생각나는 노래들 어떨까 싶은데 저는 앞서 우리 솔롱구스님께서 청하신 곡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 이어드렸는데 우리 핑플님 또 다른 분들은 우리 또 끌림이란다. 죄송합니다. 꿈꾸는 협동조합 우리 꿈협 가족들 겨울하면 생각나는 노래 신청해 주시면 또 선곡에 반영을 할게요. 낭만고양이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춥나요? 안 나가봐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셨는데 저 새벽에 오늘 4시에 출근했었거든요. 많이 추웠습니다. 네, 많이 추웠고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그 낮 기온을 보니까 영상 3도에서 영상 9도의 분포를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낮이 되면 좀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다행이죠. 그리고 김장훈의 소나기 될까요 하셨는데 선곡에 반영해 놓고 있겠습니다. 스누피님 오셨네요. 5분 뉴스요. 제가 할 수 없어서 안 합니다. 네. 빨리 그 라디오 팀으로도 새로운 인력이 충원이 되면 이제 좀 뭔가 새로 이렇게 정비된 모습으로 다양한 뉴스도 좀 전해드리고 다양한 방송도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님께서 정승조 아나운서님 이거 오타 맞죠? 멋진 목소리로 좋은 방송 자리 잘 잡으시리라 믿어요. 네, 응원 감사합니다. 탱탱 인디고님도 오셨네요. 앗희준님 어디 가셨나봐요. 제 목소리에 깜짝 놀라셨다고. 네, 들으셨죠? 김희주 아나운서 TV 개국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출근했어요. 지금 밖에 있고요. 조금은 뭐라 그래야 되나 여유 있는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여유가 생기는 거지 그녀도 뭔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바쁜 모습을 늘 보게 돼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안쓰럽기도 하죠. 알퐁스님도 오셨네요. 출첵합니다. 조심하세요. 감기 말이죠. 금주를 다짐해도 어제 그 약속 깼습니다. 비결 좀 알려주세요. 어제도 이 글 올리셨었죠. 맞아요. 저도 술을 마시다가 한번 크게 화를 당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 마음을 굳게 먹었죠. 비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마음 독하게 먹고 안 마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서 저는 술을 그렇게 좋아라 하는 편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술과 멀리할 수 있지 않았나. 술을 아예 못 마시는 건 아니고요. 조금은 마시는데 되도록이면 안 마시려고 하는 거죠. 약간 좀 그 생각 자체를 술은 나한테는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술을 좀 적게 마시는 편입니다. 두림팩돌이님도 오셨네요. 출첵합니다. 꿈엽 들으면서 운동하러 고고 하셨는데 오늘은 운동하기에 좋은 노래들 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엽 가족들의 선곡도 기다려 볼게요. 소녀님께서 승조하나 오늘 새벽 생방송하느라 힘드셨죠? 아니요, 너무 재밌었어요. 물론 출근하는데 좀 버겁긴 했지만 출근하려고 새벽 3시에 일어났거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씻고 옷 입고 그리고 심야버스를 타려고 시도를 해봤으나 정말 불가능하겠다. 배차 간격이 40분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택시 타고 휙 하고 20분 만에 왔습니다. 4시에 출근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3시 50분쯤 도착을 했어요. 너무 일찍 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좀 커피포트에 물도 좀 올리고 그리고 라디오도 좀 크게 틀고 그 아무도 없는 큰 사무실에 혼자 있으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우리 합정동 본사 사옥에서 귀신 봤다라는 얘기도 얼핏 들은 것 같아서 더 사람들이 많은 것 마냥 불도 죄다 켜고요. 노랫소리도 크게 들리게 만들어 놓고 막 그랬어요. 내일도 생방송, 우리 개편 전까지 일어나 생방송 사수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권반장이 간다, 권순철 조합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황제 펭귄의 겨울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살을 내는 바람과 강추위 속에서 발등에 알을 품고 있는 황제 펭귄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지요. 알이 부화되기까지 몇 달 동안 서로 촘촘하게 붙어서 바람이 들지 못하게 막는 것이 황제 펭귄이 맹추위를 이겨내는 지혜였습니다. 가까이 서서 서로에게 바람막이가 돼주는 황제 펭귄처럼 시린 날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모두가 서로의 난로가 돼줘야겠지요? (12월 17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협동조합 정승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승조입니다. 오늘 첫 곡은 어제 솔롱구스님께서 겨울하면 저는 제가 학력고사를 볼 때 1학년 후배 여자아이가 불러주었던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이 생각납니다 하셨거든요. 이 곡 다시 저장해 뒀다가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솔롱구스님 오늘도 방송 함께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서로 바람막이가 돼주는 황제 펭귄의 모습, 그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국민TV 조합원 분들이야말로 황제 펭귄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끝났지만은 지역조합원 행사 때마다 멀리서 함께 해주시기도 하고 또 공정방송, 공정언론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국민TV를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이도 이렇게 마음 써주시고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조합원들 볼 때마다 서로에게 바람막이가 돼주고 시린 날을 이겨내기 위해서 모두가 서로의 난로가 돼주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 계속 이어지겠죠? 그리고 고맙다라는 얘기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꿈꾸는 협동조합은 권순철 조합원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권반장이 간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밥상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삐딱하게 예술 보기의 술가님은 목요일에 뵙기로 할게요. 댓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겨울거지님께서 출석합니다. 어제 얼핏 별별 특강 지나가며 들었는데 정아나운서 목소리가 건강 유의하세요 하셨어요. 그쵸, 어제는 좀 방송을 제가 유난히 많이 했어요. 네. 어제 5번 이상 생기면 이상한 건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성이 민이고 이름이 영화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민영화 씨 분들이 여러분 네.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부정적인 소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 앞서서 철도 민영화 관련해서 말씀은 해주셨지만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철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나요? 대부분 버스보다는 네. 철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네. 많이 편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네. 어느 정도로 편리한 거예요? 일단은 철도의 경우에 서울역에 만약에 이제 여행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네네. 여행센터에서 요청을 합니다. 나 1급 시각장애인이라서 혼자 기차를 못 탄다. 안내 좀 해달라. 네. 그러면 안내가 나와요. 네. 나와서 티켓을 확인하죠. 네. 티켓을 확인하고 이제 플랫폼까지 안내가 됩니다. 네. 안내가 되고 도착역에 그 역무원이 연락을 해줘요. 네. 그래서 도착역에 다시 사람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다시 이제 어디를 갈 거냐. 일단 역 근처에서 택시까지는 태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만약에 민영화가 된다면 그 시스템이 유지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우리 권순철 조합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하시고 걱정하고 계시죠. 네, 걱정하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왜 파업인가? 왜 철도가 코레일 노조가 파업을 하는가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그냥 왜 저 사람들 돈 많이 받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 파업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참 큰일입니다. 빨리 철도 민영화 관련해서 조속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많이 바쁘시죠? 요즘요? 네. 네.
뭐예요? 뭔가 뜨뜻미지근한 반응은 별로 안 바쁘신가요? 별로 안 바빠요. 아니, 우리 전화 통화할 때는 많이 바쁘다고 그렇게. 네. 가격 할인 이벤트가. 가격 할인 이벤트? 네, 있어가지고. 그게 뭔가요? 저희 제가 이제 안마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이제 안마센터에서 고객 감사 이벤트에서. 네네. 39,000원짜리에 1시간짜리 안마를. 네. 28,000원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틀간. 그래서 10,000원이 할인되는. 네네. 11,000원 정도. 11,000원 맞아. 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제가 원래 오늘 쉬는 날인데. 오늘 쉬는 날이시구나. 네네네. 오늘하고 내일은 제가 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방송 또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방송이 있으세요? KBS에서 하는 거예요. 그 꿈엽 시간에 네. 그 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한마디도 안 했죠, 제가. 그래요? 네. 그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궁금해요. KBS 3라디오에 말이죠. 네네. 내일은 푸른 하늘이라는 장애인 전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방송 하시는 거예요? 3인 3색 장애 DJ쇼라는. 3인 3색 장애 DJ쇼? 네, 그래서 각 파트의 장애인들이, 뇌병변 장애인, 네. 지체 장애인, 네. 시각 장애인이, 네. 3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네. 20분짜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진행을 하는 거죠. 노래 선곡도 하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나누는. 네. 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 방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코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이 되고요. 네네. 네. 돌아가는 건 이제 3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보통 이제 코너의 게스트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 좀 대부분인데, 저는 3주에 한 번씩. 그 어떻게 좀 요즘에 그 방송에서 거기 방송하실 때도 방금 우리 철도 민영화 관련해서 말씀하셨듯이 네. 시국 상황 어떤 이런 사회적인 어떤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이제 자율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도를 안 해봐가지고. 시도를 안 해보셨어요? 네, 안 해봤는데. 한 번도? 네. 몇 번 안 되니까요, 아직까지. 한 3번인가? 이제 3번째 같은데. 그래요? 네, 몇 번 안 했는데서 시도로 안 해봤고,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자체 검열을 하는 게 아닌가, 나도. 권순철 조합원님께서 스스로 검열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런 압박이나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없는데. 근데 하면 방송을 그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지르고 나올까요?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 저는 반댈세. 그냥 방송했으면 좋겠다. 네. 방송을 좀 늘려가면 저의 이런 이름 값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네네. 저의 여러 가지 경력이라던가 경력이 좀 높아질 것 같아서요. 방송 좀 오래 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 좀 제 시각장애인 라디오 DJ 꿈인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원래 그 DJ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꿈이었나 봐요, 그게요. 그렇습니다. 오래된 꿈이죠. 언제부터 그 꿈을 어떻게 또 그 꿈을 꾸게 되셨어요? 옛날부터. 옛날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잖아. 몇 살 때부터? 어렸을 때. 한 7살, 8살? 7, 8살 때? 네네. 17살 때? 네, 그때 막 혼자 녹음을 하고 노래 녹음도 하고 녹음해서 이야기도 해보고 동생 목소리 녹음해보고 심지어는 야구 중계 방송 있잖아요. 라디오로 하는 그 중계 방송을 녹음을 다 한 다음에 편집해가지고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보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열정이 대단하시고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야구 중계 연습도 해보셨다고 하지만 저랑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야구 중계 방송도 야구 중계는 방송은 아니지만 야구 관련 방송도 했었다고요. 네네네.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야구 관련 방송은 이제 시각장애인 인터넷 방송이라는 곳이 있어요. KBIC라고. KBIC? 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kbic.info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www 빼고요. 네.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중책을 맡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집 방송도 기획하고 그러는데 네네. 시각장애인들이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야구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특집 방송을 개막 그리고 폐막 특집으로 해서 방송을 좀 해드리고 있죠. 권순천 조합원 혼자 방송한 건 아닐 테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각장애인 야구 전문가라고 타칭 인정하는 그런 분들 있고요. 네. 또 야구 기자들. 야구 기자? 네.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 야구 전문가들은 남자, 야구 기자는 여성. 그래서 성비 비율을 맞췄군요. 청취율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럼 방송할 때 주로 어떤 얘기를 해요? 그분들 모셔놓고? 야구 얘기, 전반적인 야구 얘기를 하죠. 폐막했을 때는 야구 결산을 하고, 개막했을 땐 어느 팀이 잘할까요? 이런 거 해서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걱정했던 거 있어요. 어떤 거요? 제가 이제 남성 여성 비율을 맞춰야 된다라고 네네.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권반장과 정승조가 다 남자인데 청취율이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왜 걱정하세요? 저 걱정 안 합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네, 아니, 김희주 아나운서 했을 때는 청취율이 높았나요? 그걸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느껴본 적이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남자 둘이면 그런 페이스북에 그런 소회를 밝혔더니 네. 오히려 여성 청취자들이 늘 것이다. 그쵸. 그런 생각. 여성 청취자들이 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찬성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좀 네. 댓글 주제를 좀 설명을 좀 아, 해드리고.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의 댓글 주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말이죠. 네. 수많은 물음표와 함께하죠. 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이런 당연한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 철도 파업 왜 하는 걸까? 음. 라는 진지한 질문까지 좀 하게 됩니다. 네네. 많은 질문과 대답 속에서 지혜를 쌓기도 하지만 동문서답으로 인해 속이 답답해질 때도 있어요. 네네. 오늘 저와 정승조 아나운서의 첫 방송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의 첫 방송 그리고 첫 만남인 정승조 아나운서가 저에게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서로의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방송을 하고 있는 정승조 아나운서에게 그리고 저에게 궁금한 점 그리고 방송을 들으면서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시는 조합원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팟빵 게시판에 마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드릴 수 있고요. 조합원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내용이 있다면 해당 게시글에 답글을 이용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에게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소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이 주제요. 네. 선정하는데 얼마 안 걸리셨죠? 아, 그렇습니다. 왜냐면 원래 할 주제가 있었는데 정승조 아나운서가 한다 그래가지고. 아, 제가 이걸 한다고 했었나요? 정승조 아나운서가 궁금한 점을 많이 물어본대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그거였죠. 그냥 오늘 처음 만나고 방송 처음 하니까 초반에 네. 제가 이제 권순철 조합원님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한번 여쭤보겠다. 네. 그런 의미였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아니, 뭐 네. 아까 얘기해보니까 그 방송에서 말씀 안 하신 부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주 아나운서는. 김희주 아나운서, 김주희 아니고. 네. 김희주 아나운서로 하겠습니다. 근데 김주희라고 들었어요. 네. 김희주 아나운서는 저에 대해서 좀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알고 있어요. 방송한 지 얼마나 되셨죠, 두 분이서? 3개월 정도 됐는데 네네. 그 전에도 이제 팬과 제가 이제 팬이었고 네네. 김주 아나운서 팬이라서 이제 만난 적도 있고 네네. 김주 아나운서가 저희 방송에 한번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시각장애인 관련 방송을 했었어요. 그랬었구나. 그래서 많이 안 물어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김주 아나운서는 이제 시각장애인을 아마 본격적으로 본 건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일단 저는 예전에 시각 장애 체험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따라가면서 얘기 귀로만 듣는 거죠. 그리고 후각, 냄새를 맡으면서 여기가 무엇이고 저기가 무엇이고 그래서 그런 체험을 했었는데 권순천 조합원님은 그것보다 오히려 장애인과 만나서 차 한잔 해보는 게 오히려 더 그 벽을 허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식사 한번 해보고 차 한잔 해보는 게 1시간 정도 만나보는 게 훨씬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휠체어 타면 불편한 게 맞습니다. 네. 되게 불편하죠. 장애인들도 불편해요. 네. 길 한 번 나가는 것도 도전이에요. 네네. 심지어는 저희 집 앞은 아직도 눈이 안 치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도전이거든요. 집 앞을 나서는 것도. 네네.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가운데도 절망적이지 않다. 삶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눈을 가려보고 이러면 당연히 불편하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겠구나. 내가 무조건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줘야지 하면 장애인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네네. 근데 막 할머니께서 막 돈 1,000원짜리를 쥐어진다던가.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럼 되게 기분 나쁘죠, 사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만나보고 얘기하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구 전문 기자들 우리 방송에 초빙을 했다. 네네. 그 야구 전문 기자들하고 스스럼없이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전에는 시각장애인이 야구를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몰랐다는 기자분이었는데. 그 문화적 충격이 왔었겠네요. 네, 문화적 충격이 왔던 그 기자가 이제는 저희와 스스럼없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이. 이런 건 인식 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벽이 그렇게 허물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어떤 체험을 통해서는 정말 단편적인 것들, 단순한 것들만 알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소잡사님께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요? 남탕에는 궁금한 게 없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녀님께서 승조 아나운서 화장품 뭐 쓰나 물어보세요. 그래. 저요, 우리 조합원이 운영하시는 지니 내추럴, 거기, 그거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우리 사장님에서 이제 모시려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네. 있습니다. 핑풀님. 네. 관반장님께 궁금한 점. 네. 탭으로 친구 신청을 했는데 언제 받아주실 건가요? 왜 안 받아주세요? 받아드렸는데, 오늘 받은 것 같은데.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페이스북은 제가 조금 약간 폐쇄적으로 운영해요. 트위터는 다 봤는데요. 네네. 페이스북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친구 공개. 네. 친구 공개 글은 정말 극히 개인적인 거라서. 네네. 저 누군데 친구 신청해주세요. 쪽지를 좀 보내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나 말고도 알고 있는 친구가 2명, 뭐 1명 이러면 친구 신청을 받아들이기가 좀 꺼려져요. 한 20명 이렇게 알고 있으면 몰라도.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가끔씩 이제 친구 신청을 해오시는 분들이 우리 조합원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네, 광고 게시물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나를 알고 친구 신청을 했지? 이럴 때는 확인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와 같이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이 누구누구가 있는지. 그래서 많이 있을 때는 수락을 하지만 거의 뭐 한두 명 있을 때는 좀 꺼려지긴 하더라고요. 네네. 페이스북은 정말 개인적 공간이기 때문에 네. 저도 기성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나엄마님께서 권순철님은 어디 사세요? 수유. 네. TV에서 보면 얼굴을 만져보면 생김새를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그게 좀 그래요. 평면적으로 알 수 있겠죠. 평면적으로. 입체적으로는 모르고. 왜냐면 이 사람 코가 높네, 눈이 크네, 네. 얼굴이 갸름하네, 입이 좀 나왔네, 뭐 이렇게 알 수는 있겠지만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저는. 그러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어떤 게 제일 큰 영향을 주나요? 말투나 성격. 네. 그렇구나. 네. 좀 갑자기 이상형이 궁금해지는데요. 이상형. 네. 목소리가 예뻐야 되고. 목소리가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고 목소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고음도 있고 저음도 있고 중저음도 있고. 목소리가 중고음도 좋지만. 네. 뭐 얘기해도 되나? 국민 TV 뉴스에 네. 조아라 기자가 상당히 목소리가 매력적이다. 조아라 기자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저음은 아닌 편이죠. 중고음, 중음 정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굉장히 목소리가 좀 투명하고 맑은 느낌도 있어요. 그런가요? 네,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아, 그래요? 이상형 물어봐도 돼요? 또? 목소리가 매력적인 사람 말고?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 느낌이 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해주는 여자. 네. 아니면 나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나의 하는 것을 다 잘한다고 해주는. 그런 분들. 칭찬해주고. 네네네. 계속 관심 먼저 이렇게 가져주고, 먼저 말 걸어줄 수 있는. 네, 그런 분들이 요새는 끌리네요. 그렇구나. 혹시 만나는 분은 없으신가요? 네, 조금 이제. 뭐 알아가는 단계? 네, 썸? 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제나엄마님께서 스포츠는 야구 말고 다른 스포츠 어떤 거 좋아하세요? 예전엔 농구 대잔치 때는 막 농구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네네. 사실 농구나 축구는 흐름이 너무 빨라서. 네.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제 중계 캐스터가 잘 중계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네네. 야구는 경기 흐름이 느리거든요. 그러나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야구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저만 야구를 좋아할 뿐이에요. 그렇군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축구가 좋아서, 프리미어 리그가 좋아서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 교사가 된 시각장애인도 있어요. 정말 네. 그런 케이스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소녀님, 제 질문, 승조 아나운서에 대한 질문은
표현대로 까인 거 아닙니다. 이제 물어봐 주십시오. 네, 물어봐 주시고. 네. 같은 조합원끼리 막 물어봐 주셔도 되고. 제나엄마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이 있어요. 우리 권순철 조합원님께서 제게 질문을 해주시죠. 지금 혹시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제가 확인해 주세요. 네, 정승조 아나운서 어디 살아요? 저는요 이대역 근처에 삽니다. 산지는 한 3, 4년 정도 됐어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요? 요즘에는 이제 새벽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어제 퇴근하자마자 8시 반에 바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네, 그래서 새벽 3시에 딱 일어났습니다. 여자친구, 이거는 노코멘트. 혈액형은 어떤 형일 것 같나요? 권순철님, 제 혈액형. A형이 아니실까?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땡, 제 혈액형은 O형입니다. 그래, O형을 해야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O형이어야 방송을 할 수 있어요. 뭐지, 이거? O형이 재능이 많아. 제가 O형입니다. 그래요? 우리 권순철 조합원님 굉장히 지금 신나셨어요. 네. 자, 남자끼리 해도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청취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소냐님이 그러셨네요. 남자들끼리 모이면 여자 얘기한다더니 진짜잖아. 네, 진짜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어느 정도 수위까지 얘기를 하면 좋을까 그런 부분도 얘기했었고. 같이가자님께서 누가 형이세요 하셨는데 몇 년생이세요? 81년생. 그럼 형이시네요. 네. 한 살 차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옛날에 문희정 아나운서하고 방송할 때도 나이 얘기 가지고 참. 아니 뭐 밝혀도 되는데요. 그냥 갑자기 또 그런 얘기가 생각이 또 나서. 동년배라고 칩시다. 동년배? 네. 그건 아니지. 능구랑님이 제 웃음소리를 좀 불편해 하시는데 말이죠. 네. 어쩔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호탕하게 웃으세요. 그리고 제 리액션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웃으실 때 일부러 뒤로 가서 웃으세요. 네, 볼륨 조절을 자체 조절하시는 거죠. 네, 우리 자체 수위 조절하듯이. 자체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두림 백도리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게 어둠 속의 대화 아니셨는지 맞아요. 저도 그거 했었어요. 네. 대학생 때. 네. 또 질문이 뭐가 올라왔을까요? 그러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빠르게 댓글을 읽어주셔서 저도. 네. 소녀님이 남자 O형은 야한데 맞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권순철님 O형이시죠? 네, 야한 생각을 좀 합니다. 그게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요. 개인적 차가 맞고요. 그리고 혈액형이 다 일본 사람들이 책을 썼기 때문에 대부분 안 믿으려고요. 저는. 일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네. 연구된 결과가 아니고 임상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특히 여론조사 같은 결과라서 저는 별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일본인들이 그런 혈액형에 관련된 책들을 참 많이 써요. 쓰네요. 그리고 B형을 굉장히 싫어하고 나쁜 얘기 많이 하죠. 네. 테디곰님께서 저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정승조 아나운서 일어나와 뉴스에서 들을 때는 딱 아나운서 톤에 단정하고 각 잡힌 이미지였는데 꾸며배에서는 뭔가 색다릅니다. 웃음소리 간간히 나오고 은어 등등. 꾸며비 방송하기 편한가요? 일어나가 편한가요? 둘 다 편한데 어떡하죠? 뉴스가 불편하실 것 같은데? 뉴스요? 뉴스는 일단은 그 뉴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꾸며비 편한가 일어나가 편한가? 그거는 모르게 엄마 아빠가 좋아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일단은 그 게스트가 누구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꾸며배에서 방송할 때 말이죠. 일어나는 제 혼자 방송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생방송을 할 때는 그 역사 속 오늘에 대한 얘기도 전해드리지만 우리 일어나 가족들의 사연 또 신청곡 전해주시더라고요. 네, 사연과 신청곡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훨씬 더 재밌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꾸며 방송은 게스트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권순철 조합원님과 함께 할 때는 제가 에너지를 받고 갑니다. 정하나님 O형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저랑 성격이랑 체질 비슷해 보이시는데 네. 저도 O형이에요. 목동 토박이님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토박이님. 남들이 A형인지 아나요? 우리 같은 O형이군요. 네. A형 같은 저 잘 삐치거든요. A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로캬님께서 꾸며배 댓글 처음이에요. 승조하나 O형 강형으로 해요. 승조하나가 형으로 해요. 관반장 소소하게 잘 쏘거든요. 아는 사람 같다. 정말 잘 쏘시나요? 예, 잘 쏴요. 그래요? 잘 쏴요. 그럼 오늘 방송 끝나고 어떻게 한번 우리 편의점 밑에라도 한번 갔다 올까요? 삼각김밥이라도.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지금 이거? 그렇군요. 아시는 분인가? 네네, 아는 사람 같습니다. 네, 우리 권순철 조합원님에 대한 궁금증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방송을 좀 6개월 정도 했잖아요. 문화나 시간 10시, 네네. 김주하나 시간 9시 이때 많이 해가지고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고 특히 이제 페이스북 친구이신 분들이 좀 있어요. 네네. 조합원 중에. 네. 제가 5만 글을 다 올립니다. 아시겠지만. 12번, 정신병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또 알아보셨어요? 이게, 댓글을 달아드리더라고요. 댓글을? 형, 나도 그래. 그렇군요. 네네네. 왕싸가지님께서, 승주하나님, 크게 웃는 모습 처음이라고, 역시 권 반장님은 분위기 메이커, 두 분 재밌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영입니다. 하셨어요. 네. 역시 그 웃음소리 자체만으로도, 네. 그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유쾌함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깨알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제 자랑. 깨알 자랑? 네. 깨알 자랑이라고 표현하니까 꽤 괜찮아 보인다. 셀프 자랑이라고 하면 조금. 저는 깨알 자랑을 좋아하는데 제 자랑을 하자면 저는 모든 진행자들 호흡이 잘 맞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여기 또 이렇게 셀프 자랑의 대가가 한 분 또 계시는군요. 제가 생각하는 정말 대가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 또 혹시 그분이 40대 강민경 씨가? 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A형 같은 O형 또 계시군요. 네. 이화공님. 이화공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니파파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탕수육 먹을 때 찍어 드세요? 아니면 부어 드세요? 저 부어 먹습니다. 저도 부어 먹는 게 맛있는데. 그냥 그게 편해서.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은 찍어 드시더라고요. 왜냐면 소스 덜기가 시각장애인들 분들끼리 시켜 먹으면. 네네. 소스를 부어 먹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찍어 드시는, 난 찍어 먹는 게 싫더라고. 전 귀찮아서 그냥 막 부어서 먹어요, 그냥.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나요? 주니파파님? 자, 주니파파님 알려주세요.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죠? 네. 자, 핑풀님이 질문을, 낭만때 문하나님, 최근까지 같이 했던 희주하나님, 그리고 오늘 같이 하시는 정하나님, 세 분 중 어느 분이 더 잘 맞으시는 것 같은가?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김희주하나. 네. 뭐 때문에? 그냥 왠지 모르게. 여성이어서? 아니, 그건 아닙니다. 문하나는 여성 아닌가요? 저는 여성 아니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네네네. 그냥 질문한 겁니다. 네. 어쨌든, 희주하나가 좀 세 분 중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굳이 근데 이것도 엄마 좋아 아빠 좋아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방송하면서 서로 호흡을 맞춰왔던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있지. 저는 오늘 처음이니까. 네, 맞아요. 또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2번 정도 맞출 수 있겠죠. 6개월 정도 하면 정하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생겼으면 좋겠는데? 6개월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뭐 하나 할까, 같이? 그러니까. 같이 진행을 하는 거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네. 여자 얘기하면서. 조합원님, 네. 우리 채통을 지킵시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1님께서 권순철님은 부모님 가운데서 어느 분을 닮으셨는지. 전 어머니 많이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성격이 아버님? 성격은 아버지를 많이 닮았고. 그러시군요. 외모는 어머니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어떤 그 호탕한 성격, 활발한 성격을 담으셨고. 네네네. 그렇군요. 네, 아버지께서 어디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앞에 나가서 노래하는 거. 그러시구나. 근데 어머니는 노래를 또 잘하시고, 아버지는 음치시고. 어찌 보면 그 방송쟁이들의 끼를 갖고 계신 이유가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렇죠?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떠세요, 정승주 아나운서는? 저는, 부모님들한테 그런 끼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외삼촌이나 그런 경우도 있던데 외삼촌이 노래를 잘해서 저도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외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는 그냥 제가 대학교 때 대학방송국 생활을 하면서 아나운서 꿈을 키웠거든요. 네네네. 그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21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게 별별 특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은 어느 분인지. 저는 이분이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희동의 한쌤이라고 타로 카드 점을 봐주신. 네, 아시죠? 네. 한번 뵙고 싶어요. 언젠간 뵐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우리 좀 질문을 계속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네,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좀 소개해 주시죠. 점심을 뭐 먹을 거냐? 네, 뭐 드실 거예요? 오늘 패밀리 레스토랑 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누구랑? 비밀. 전 내일 갈 겁니다. 네네네. 네. 그래요. 수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맞다. 이런 질문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봄나물님. 혹시 문아나운서께 구박받지는 않으시는지, 포스로 봐서는 여기저기 혼내고 다니실 것 같아요. 정하나는 워낙 어린 양 같아서 누구든 혼내면 꿈여배사 일러주세요. 지켜주리라. 감사합니다. 나중에 만약에 문희정 아나운서가 저 구박하면은 우리 봄나물님께 꼭 알려드릴게요. 구박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선배고, 그리고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선배고, 제가 오히려 선배한테 잔소리를 좀 많이 해요. 그런 게 있어요. 선배한테 선배 이거는 여기까지 수위 조절을 약간 하면서 케어를 해드리는 약간. 그래서 선배가 가끔씩 저보고 할아버지 같다고 싫어해요. 잔소리 너무 많이 한다고. 네. 왕싸가지님이 두 분이 같이 방송하셔도 좋을 것 같은 1인. 네. 웃는 모습에 집안 청소하는 줌마의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네요. 네. 해피바이러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그렇습니다. 이 바이러스 치료하지 마세요. 네. 금영쟁이님께서 권주 아버님 목소리 오랜만에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전에 듣던 목소리 톤과는 많은 차이가 느껴집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많이 밝아졌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 방송할 때 KBS에서 지적을 받은 게 있는 게. 어떤 지적 받으셨어요? 목소리가 자꾸 다운된다. 다운된다? 네, 다운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오늘 컨디션이 좀 좋네요. 그러시군요. 해맑은 날님께서 영혼의 일치를 느껴본 적이 있는지, 살아오면서 못 느껴봤어요. 한 사람한테 혹은 여성이든 또는 아니더라도. 그건 못 느껴본 것 같아요. 저도 느껴본 적은 영혼의 없는 일치까지 되면 진짜 결혼하죠, 바로. 이런 걸 느끼는 순간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래요. 두 분의 젊은 오빠. 네. 들의 수다, 자연스러운 수다로 좋아요. 이렇게 스파크처럼 힘을 얻어요. 전기 스파크. 아니 근데 우리 지금 권순철 조합원님 아까 저랑 얘기할 때는 굉장히 차분하게 조곤조곤 말씀하시더니 방송국 스튜디오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방송 모드로 확 돌변하셔가지고 기가 있잖아요, 제가. 기가 아주 그냥 내뿜으십니다. 아주 그냥. 그런 모습이 전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럼요. 네. 방송쟁이들은 그럽니다, 원래. 다. 네. 고덕은 나의 힘님께서 두 분은 자장면 드시나요? 짬뽕 드시나요? 전 짬뽕. 전 짜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점심은 주로 뭘 드시나요? 점심 저 잘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을 먹기 때문에. 아침을 늦게 드셔서? 아침을 9시에 먹기 때문에. 네.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국민TV 직원들 점심 밖에서 사 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끔씩 시켜 먹기도 하고요. 반반씩 내신다는데? 반 지원된다는데? 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요. 네네. 중년 공시생님께서 권순철님 목소리 좋으신데 노래도 잘 부르시고 음반 내시는 게 어때요 하셨거든요. 네? 음반을 내보실 생각은 없는지. 없습니다. 노래 실력이 부족해서. 많이 부족한가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자신감 있게 노래를 하는 편이었는데. 네네. 이젠 고음을 하면 나가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어떤 장르 노래 좋아하세요? 저는 R&B 좋아하고. R&B? 네, 김범수 노래 좋아하고. 그럼 18번은요? 애창곡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새는 끝사랑 자주 부르고 있어요. 그 노래 참 좋죠. 김범수의. 애절하죠. 노래 가사도 그렇고. 어려워요. 근데 그게 노래를 나 잘 불러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표현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맞아요. 제가 또 감정 표현이 되게 강합니다. 네. 감정 처리가 좋아요. 네. 코이님 감사합니다. 제 사진을 또 올려주셨고요. 라디오국 분위기 어때요? 라디오국 분위기요? 미라클 양님.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무색무취? 소냐님 역시 사연 참 재밌게 쓰시는데. 네. 소냐님 패밀리 레스토랑을 패밀리랑 가지 않고 혼자 가는 1인. 근데 패밀리 레스토랑에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정말 점심때. 점심때 혼자 가서 드시는 분들도 저 많이 봤습니다. 네, 소냐님 있대요. 있으니까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처 안 받으셨겠지만. 네. 오늘 궁금해 시간을 함께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많이 풀리셨어요? 궁금한 점들이? 일단 근데 오늘 방송하면서 많이 풀리기도 했지만 저는 아까 참 권순철 조합원님이랑 방송하기 전에 했던 얘기가 더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이채로웠던 게 뭐냐면 네네. 김희주 아나나 문희정 아나하고 방송할 때는 서로 사전에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정승주 아나운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오니까 훨씬 편하고. 그죠. 중간에 그 전에 짤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저는 늘 한 30분, 40분 붙잡아 놓고 약간 얘기를 시키거든요. 네네. 왜냐면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할 건지 거기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건 또 뽑아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네. 다음 주에도 우리 한 30분 정도 얘기하기로 합시다. 그렇죠. 저는 항상 일찍 오려고 노력하니까. 네, 일찍 오시고 저는 언제나 새벽 출근을 하고 있으니까 제 자리에 있을 겁니다. 끝사랑 듣고 싶다고요? 그대 끝사랑이요? 그대만이 잠깐만요. 네, 끝사랑. 어느 분이 신청을 하셨죠? 땅만고양님이 끝사랑이 무슨 노래죠? 내가 하여튼 그런 노래예요. 네, 되게 슬픈 노래죠. 김범수 노래. 네네네. 네, 있습니다. 지금 검색을 해서요. 솔롱구스님 네. 늦은 출첵을 하셨군요. 네. 정승전 운서님 관반장님 출격하셨네요. 네. 오늘 주제는 끝났습니다. 방송 끝났어요. 잠깐만요. 그래요. 댓글을 좀 더 그렇죠. 읽어주시죠. 코인님, 네. 코인님이 정승조 아나운서 사진 올려주신 거, 코인님 사진 촬영하신 거 올라왔고 댓글이 거의 대부분 다 소개가 된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오늘 권순철 조합원과 함께한 권반장이 간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 때 봬요. 네, 고맙습니다.